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내년 경제 전망을 내놨는데요. 우리 경제가 3.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그러면서 이 대내외 충격에 대비해서 국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부동산 대출 심사를 강화해서 가계부채를 적극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이사와 짚어보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 이어집니다. 오늘은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강훈식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다음 주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되죠. 네. 사실상 인상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이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대부분 다 인상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미 연준에서 미국 경제 상황이 개선되는 조짐이 보이면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오랫동안 이제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 네. 그 고용 시장이 최근에 좀 개선되는 조짐이 많이 뚜렷해졌고, 네. 그 물가 상승률도 이제 만만하게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번 12월 달에 인상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내년에 이제 얼마 정도 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네. 여기에 좀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이 금리 인상을 결정할 경우에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일단은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이제 좀 간접적인 영향이 우려가 되는데요. 네. 이제 신흥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자금이 신흥국에서 이제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 국제금융시장 전반이 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주식이라든가 채권 외환 시장이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 시장 참가자들이 좀 애를 먹을 거로 예상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국내 가계부채 문제인데, 이제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금리가 인상할 것으로 이제 시장이 예측을 하게 되면 시중금리가 더 올라가고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는데, 다만 이제 우리 중앙은행, 한국은행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좀 달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 국책 연구기관이죠. KDI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0% 수준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토를 달았는데요. 그 네. 전제 조건 어떤 건가요? 일단은 한국 경제의 어떤 그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좀 높은 그런 구조의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 네.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는 좀 높아져야 되고요. 네. 올해 이제 KDI에서는 3.1%로 봤는데 내년에 한 3.6%를 가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국제유가가 이제 올해보다 좀 더 떨어져야 되고 한 40달러대 배럴당 중반 정도를 가정하고 있고, 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올해 수준과 큰 변동이 없다. 이런 가정이 충족이 되면 네. 3%는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자, 하지만 이 저유가와 경기 침체로 이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여기에 못 미치게 된다면요. 우리나라 성장률은 2.6%로 추락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했는데, 네. 현대경제연구원도 2.7%로 전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비슷한 수치인데 비슷한 맥락과 배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가정들은 국책이나 민간들이나 공통의 인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경제 성장률 낮은 이유는 사실은 다른 요인보다는 이제 해외 수요라든가 국내 수요가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점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인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 이게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세계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우리나라 성장률도 이제 유지되거나 떨어지거나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돌발 변수가 있었잖아요, 이사님. 예. 이 메르스 여파 이런 것 때문에 내수 경기가 뚝 떨어지고 했었는데, 네. 자, 내년에는 이 민간 소비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저희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로 이제 기준을 잡는다면 올해 민간 소비는 한 1.8%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내년에는 2.1%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0.3%포인트로 크게 개선되지는 않는다는 결론인데, 네. 이유는 이제 민간 소비 어떤 구매력 측면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경제 성장이 낮으니까 실질 임금이라든가 어떤 가계 사업 소득 자체가 크게 늘어날 여지가 없고, 그리고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이제 가계들이 많이
좀 어려워하고 있어서 네. 이런 금리 상승까지 겹치면 원리금 상환 부담도 네. 증가하고 이렇다 보면 이제 민간 소비는 긍정적인 측면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민간 소비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 않다. 떨어지진 않겠지만 미미하게 유지되거나 살짝 오를 것으로 전망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죠. 자, 지금 현재 불황형 무역 흑자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네. 이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럼 이 수출 부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불황형 무역 흑자라는 거는 수출이 감소하는 폭보다 수입이 감소하는 폭이 더 커서 무역 수지 자체로는 흑자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인데 올해 수출 증가율이 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보고 있고요. 저희 연구원은 한 마이너스 6% 올해 수출 증가율이 기록을 할 것 같고 내년에는 플러스 3.9%로 좀 네. 돌아서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 마이너스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반등 효과가 좀 대부분인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수출의 한 25%를 중국 시장으로 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홍콩까지 포함하면은 30% 훨씬 넘는데 네. 중국 경제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큰 폭으로 떨어질 것 같다. 이거는 이제 국내 모든 연구기관들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출 경기를 좋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불황형 무역 흑자의 기조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년도에도 만약에 저유가가 더 지속이 되고 네. KDI처럼 올해보다 10% 가까이 유가가 더 떨어지고요. 그리고 수출도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면은 불황형 무역 흑자는 내년 지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세계 경제 성장률 문제 그리고 이제 미국 금리 거기다 이제 중국의 어떤 저성장까지 여러 가지 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데요. 자, 이사님께서는요, 이 딜레이라고 해서 이 회복 지연, 이 지연, 연기를 의미하는 딜레이를 내년 산업 경기의 키워드로 제시를 하셨네요. 예,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근데 각자는 5가지 내년 산업 경기의 특징의 어떤 약자를 따서 네.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이제 한 건데요. 네. 자세히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은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D거든요. 네. D라는 게 이제 절대 수요 부족할 때 수요의 디맨드에 D를 딴 건데 이게 경제나 산업이나 어떤 전반적인 경기 부진을 지속시키는 요인이고 네. 그렇다면 내년도 경제 산업의 어떤 경기가 회복 국면을 보이는 데까지 상당한 시기가 걸릴 것 같다.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딜레이의 D가 각각 이제 약자인데 디맨드, 내년에 수요가 가장 중요한데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요, 이사님, 우리나라가 또 이 정치적인 변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년 4월에 총선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올해는 메르스 같은 경우는 전염병이니까 돌발 변수를 하더라도 이 네. 정치적인 혼동 이런 부분은 좀 경제에 타격은 없겠습니까? 아무래도 심리 기업 투자 쪽에 이제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저희들이 생각은 되는데 네. 다만 이제 반대로 어떤 상반기에 재정이 조기 집행되는 효과도 있거든요. 네. 최근에 경기 침체가 좀 맞물리면서 과거에 예를 받은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구조가 많이 성숙돼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그런 영향은 과거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 마이너스 효과는 과거보다는 줄어들 것 같고 오히려 예산이 조기 집행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네요. 예.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이사였습니다.